이게 지금 봤을 때는 차이가 이게 얼마 안 나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점점 정말 커집니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래서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쇼핑몰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으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꼭 필요한 부분만 한 큐에 다 알려주는 영상은 이 영상이 유일할 거예요. 진짜 족같다 막 이랬거든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투잡으로 쇼핑몰 할 때 출근할 때마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쇼핑몰로 월급만큼만 벌어서 퇴사하고 싶다. 진짜 족같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또 막상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됐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누워서 유튜브를 보시다가 이제 이 영상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떴고, 그리고 쇼핑몰에 관심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영상 보시면서 사업자 등록이랑 쿠팡 입점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시작이 반이라고, 사업자를 내서 쿠팡에 입점한 상태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진짜 천지차이에요. 이것보다 쉽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잘 설명드리면서 처음 사업자를 등록할 때 진짜 중요한 세금 같은 것도 꼭 필요한 부분만 한 큐에 다 알려주는 영상은 이 영상이 유일할 거예요. 있어도 없다고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사업자 등록, 쿠팡 입점, 통신 판매업 신고,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사업자명,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해요. 우리 사업자명은 뭐냐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 보면은 가장 위에 있는 이제 사업자명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무거나 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보통 사업자명을 내 브랜드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별개예요. 브랜드명은 나중에 우리가 그 특허청이라는 곳에 상표권을 낼 거거든요. 상표권을 낼 건데, 지금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 사업자명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판매 활동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아무래도 내 사업자다 보니까 너무 또 그냥 막 지을 수는 없잖아요. 도저히 사업자명을 뭐로 할지 모르시겠으면은 제가 두 가지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Written AI라는 툴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스타트업 네임 제너레이터라는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Written부터 이제 화면 보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이버에서 Written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Written AI가 나오죠. 요거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리튼이랑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AI고요. 이제 무료로 GPT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리튼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할 때 너가 이제 무엇을 할 건지 딱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사업자 명을 만드는 네이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리튼, 너는 사업자 명을 만드는 네이밍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네가 누군지 딱 명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본인이 관심 있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명을 만들 건데 감각 있는 스타일로 5가지만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디자인 노트, 엘레강스 마켓, 스타일 큐브, 트렌디 하우스, 모던 픽. 좀 모던 픽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모던 픽을 할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물어볼까요? 5가지만 더 만들어 주는데 조금 더 직관적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추가 질문 해볼게요. 확실히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나오네요. 모두의 마켓, 뭐 스타일샵, 쇼핑 플러스. 이렇게 리튼이랑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리튼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튼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은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타트업 네이밍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업 네임 제너레이터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할 거잖아요. 뭐 온라인 몰이라고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 샵 이렇게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네임 스타일은 오토로 해주시고 요거는 뭐 그렇게 이거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저는 대충 그냥 미디움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모르겠으면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온라인 샵을 소개할 게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는데 없죠? 이때는 그냥 generate 생성을 눌러주시면은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줄 거예요. 세상 참 편해졌죠?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Go Find. Go Find 되게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요? Go Find 좋고, 베스트 달러, 와이드 초이스, 여기 보시면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픽하시면 됩니다. 스토리움, 스토리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토리움.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업자명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사업자명까지 골랐으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홈택스에 들어가 볼게요. 홈택스 검색하셔서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기존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여기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로그인 누르시면은 여기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공인인증서 말 나온 김에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공인인증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그냥 이렇게 로그인 할 때 쓰는 공동인증서 요거 하나랑, 나머지 하나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용 인증서예요. 전자계산서용은 4,400원이고 이렇게 일반 공동인증서 요거는 무료 아니면 4,400원이에요. 어쨌든 되게 비싼 게 있거든요. 11만원짜리 뭐 이런 공인인증서는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4,400원짜리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랑 그냥 일반 공인인증서 두 가지가 있으시면 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로그인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칸 들어가서 쭉 내려보시면은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 휴대폰 번호 넣어 주시고요. 이거 수신 동의해 주시고 메일, 이메일 주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동 사업자인가요? 뭐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니요. 그리고 사업장 등인 타인의 소유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장 주소지가 내 명의 부동산의 주소지를 사용할 경우, 아니면은 뭐 타인 명의 주소지를 사용할 경우인데, 이게 사실 뭐 내 명이나 타인 명이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주소지가 어느 권역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사업자 주소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밀 억제 권역이랑 비과밀 억제 권역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세금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비과밀 억제 권역에 첫 사업자 주소지를 내게 되면은 5년 동안 종합소득세가 100% 면제되거나 아니면 50% 면제돼요. 이 100%냐 50%냐는 내가 만약에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은 종합소득세가 100% 면제되고요. 만 44세 이상이면은 50% 면제예요.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사업자가 비과밀 억제 권역의 법인 사업자를 내면은 법인세 100% 면제고요. 과밀 억제 권역에 내면은 50% 면제야. 첫 사업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비과밀 권역의 사업자 주소지를 무조건 내야겠죠. 그러면 내 주소지가 과밀인지 비과밀인지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과밀, 억제 권역, 비과밀, 억제 권역 검색을 해보시면은 블로그가 많고요. 이게 이미지 보시면은 이게 딱 눌러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나머지가 비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외 지역에 사업자 주소지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주소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인천 부평구에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주소지를 한번 넣어보면은 열람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게 있죠. 요게 있으면은 안 돼요. 요게 있으면은 우리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최근에 그 경기도 화성시에 매입한 제 공장 주소지를 넣어볼게요.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게 없죠. 그럼 여기는 비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첫 사업자를 낸다고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여기 공장에 내면은 제가 세금 혜택을 100%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나는 지금 비과밀 억제 권역 주소지로 쓸 만한 데가 없는데 라고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때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비상주 오피스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비상주 오피스는 뭐냐고 하면은 말 그대로 내가 상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쓰는 거예요. 비용은 월에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이 비용도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지인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비과밀 억제 권역에 사는 친구나 뭐 친척이나 뭐 부모님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 주소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 주소지는 내 주소지가 아니라 타인명의 부동산 주소지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인데 우리 어떠한 뭐 월세를 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는 거를 인터넷에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에 쓰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 인지 검색하셔서 여기 나오는 거 뭐 아무거나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인터넷에서 받은 거고요. 혹시나 이 계약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 카페 주소 넣어 놓을게요.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임대인은 이제 그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인분 성함이랑 주소지를 쓰면 되고요. 임차인은 이제 우리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대표님들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쓰시고 뭐 기간은 24개월, 오늘부터 24개월로 하시면 돼요.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 24개월로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오늘 날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여기 이제 도장이 필요해요. 뭐 임대인, 뭐 그리고 펀드 개봉해서 여기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사실 내 도장 그냥 찍으면 되는데 이거 임대인 도장 찍는 게 이게 지금 귀찮잖아요. 왜냐면 이거를 다시 뭐 보내거나 아니면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비가면 억제건형 지방에 있으니까 도장을 따로 받기 불편해요. 이때는 이 모드사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뭐 요건 이제 구매 안 하셔도 되고요. 로그인 하시면은 중간에 여기 사인 도장이 있어요. 사인 도장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도장 등록에 이제 공길도 입력하기, 일단 여기서 저장을 그냥 하세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셔서 여기에 삽입에 그림 해서 아까 저장했던 이름을 삽입하시고 이거를 여기 레이아웃에 들어가신 다음에 텍스트 뒤로 해서 확인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죠? 뭐 이런 식으로 요거 위치 이쁘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내 거 같은 경우에도 모드 사인해서 만들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제 거는 직접 그 도장 찍으셔도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어디에 하냐면은 그 홈택스 요거 다음 화면은 이제 실제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그 화면에 갔을 때 제출하는 란이 나옵니다. 일단은 타인 소유인가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업장은 타인 소유로, 사업장 주소지가 본인과 동일한가요? 아니요. 뭐 산업 창업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안 받을 거고, 유흥업소 아니고, 통신 판매업 우리 팔 거죠. 통신 판매업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겠다는 거예요. 체크하시고 이거 아니고 그다음에 확인 하시면은 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상호명이 아까 고파인 해볼게요. 고파인 하시고 여기 빨간색만 넣어주시면 돼요. 사업장 주소지는 대표님들이 쓸 사업장 주소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임대차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 정보, 우리 아까 만약 지인이나 그 비상주 오피스 말고 비가밀 억제 권역에 사는 지인이나 친구 주소지에 이거 산다고 했을 때 그 친구나 지인의 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허락을 받고 해야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주소지, 다른 사람 주소지에 내가 사업자가 등록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뭐 피해가 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아무런 피해 가는 거 없어요. 간혹 가다가 뭐 우편물 같은 게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폐기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비가밀 억제 권역에 사는 친구 집에 내가 사업자를 냈는데 그 친구가 본인도 갑자기 온라인 창업이나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해당 주소지에 그 친구가 또 사업자를 내려고 하면은 한 주소지에 요즘은 사업자 하나씩만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고 친구나 지인한테 허락만 받았으면은 그냥 쓰셔도 아무런 그분한테 피해가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넣어주시고 부동산 소재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계약일자는 아까 임대차 계약서 적은 날짜였죠. 그거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상 2년이니까 2년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갱신하거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요거는 상관없고, 이제 면적은 그냥 대략 한 3평 정도로 3평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동산 소재지가 3평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해주시면 돼요. 등록하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업종을 넣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업종 코드 번호가 52510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통신판매업이 떠요. 도소매, 통신판매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뜹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업종 등록을 하시고, 업종 추가 설명 필요 없고요. 요거 뭐 필요 없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하셔야 돼요. 이게 인터넷 쇼핑몰이 현금 영수증 필수 가입으로 바뀌었어요. 의무 발행. 여기 나오죠. 사업자 유형은 일반이랑 간이가 있는데 그냥 간이로 하시면 돼요. 이게 매출 8천만 원 전까지는 간이고, 8천만 원 이제 이후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간이
간이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일반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간이가 부가세도 적게 내고 일반보다 세금적으로 혜택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은 초기 뭐 인테리어나 투자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이때는 이제 간이가 훨씬 유리한데, 만약에 오프라인 사업을 본인이 한다고 했을 때는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투자금이 많잖아요. 초반에 투자금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간이 말고 일반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은 부가세로 환급 받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투자금이 많으면은 일반으로 하시고요. 온라인 쇼핑몰처럼 우리가 초반에 투입해야 될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간이로 하시고 종교단체는 아니니까. 사이버몰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개업일자를 이제 오늘로 해서 다음으로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제출 서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아까 우리 작성했었던 요거를 올리시면은 됩니다. 나머지는 올릴 게 없어요. 올리고 저장하고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자가로 그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사업장가의 타인의 소유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그 부동산 주소지에서 할 경우에는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임대차 계약서 넣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부동산을 할 때는 아무것도 낼 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하면은 보통 한 이틀 정도면은 사업자 등록증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이 끝났으면은, 네, 이거 옷은 똑같은데 다른 날이고요. 이거 기존 영상 촬영 후에 이제 11월 7일자로 이제 국세청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존 영상을 이제 아무리 편집하려고 해도 힘들어가지고 새롭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도자료 내용이 뭐냐면은 비과밀 억제 권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주소지만 이제 비상주 오피스로 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거를 이제 뭐 대대적으로 찾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그 비과밀 억제 권역의 비상주 오피스에 뭐 사업자 내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사업을 하실 주소지에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 한드래곤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윙 가입이에요. 윙. 네이버에서 쿠팡 윙 검색하신 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거 윙 판매자 가입 있죠. 윙 판매자 가입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쓸 아이디, 아이디 뭘 할까요? 한드래곤 하시고 비밀번호 넣으시고 핸드폰 번호 이거 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인증번호 오면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형태는 이거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냥 매입 판매 하셔도 되고요. 뭐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매입 판매 하세요. 모두 동의합니다. 약관 동의하고 가입하게 하시면은 끝입니다. 하시면은 끝이고요. 이제 판매자 가입을 축하합니다 라는 이제 팝업이 뜰 거예요. 보시면 이제 판매하실 상품의 대표 카테고리는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설정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설정하시고 나서 사업자 인증하기 탭이 있거든요. 그 사업자 인증하기 탭을 누르신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사업자 정보 입력하는 곳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요걸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순서가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쿠팡 입점, 통신 판매업 신고였죠. 통신 판매업 신고는 뭐냐면 온라인에서 내가 판매를 하려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윙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걸 다운받았다는 가정하에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는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거든요. 정부24에 들어가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한번 간편 인증을 한번 해볼게요. 간편 인증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에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가 있잖아요. 여기에 통신 판매업 신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요거 발급하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기 우리 아까 만들었던 상호명, 도파인,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거든요. 사업자 등록 번호 넣어주시고 연락처 넣어주시고 사업장 주소지 넣어주시고요. 이거 대표자, 내 대표 연락처 넣어주시고 우리가 사는 주소 넣어주시고 이메일 주소 넣어주시고, 요거는 인터넷이고요. 인터넷 도메인은 뭐 오픈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쿠팡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할 경우 작성할 필요 없어. 여기 있죠. 취급 품목은 그냥 뭐 종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첨부를 할 게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증을 이쪽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해 주신 다음에 온라인 발급, 그리고
요거 사전 열람 동의에 요거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통신 판매업 신고는 다른 사업자 등록이랑 다르게 돈이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거든요. 매년 내는 거라서 비과밀 억제 권역에 주소지를 내는 게 저렴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쇼핑몰을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뗀 거예요. 사업자 등록했죠, 쿠팡에 입점했죠,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끝났어요. 통신 판매업 신고 끝나면은 우리가 아까 윙 사이트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내 통신 판매업증을 업로드하면 되거든요. 업로드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쿠팡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제품 소싱을 하시면 되는데, 제품 소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영상을 되게 자세하게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영상 참고하시면서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어떤 감으로 소싱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혹은 조금 더 확률 높은 소싱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첫 발걸음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쇼핑몰을 시작할 때 해야겠다고 바로 시작하지 않고 좀 차일피일 미루고 막 게으르게 있었던 시간이 꽤 길거든요.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까워요. 그냥 시작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첫 시작, 즉 사업자 등록, 쿠팡 입점,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완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드래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